네, 안녕하세요.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장기혁입니다. 이렇게 송파구 의사에서 초청해 주셔서 오늘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요. 초청해 주신 송파구 의사회장님이신 임현선 선생님하고 학술이사이신 이석종 선생님한테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에 이제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탑이라는 시술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심혈관 질환에 변화가 좀 있습니다. 특히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심혈관 질환에서 주요한 질환으로 이제 점점 대두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얘기도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3월달 입원 환자 리스트를 보면은 먼저 나이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다 80세 이상이고 이제 여기 시비어 아오르틱 스테노시스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증 환자들이 대부분인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15년과 비교해서 2022년에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이제 1,000만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가파르게 증가될 거로 생각되고요. 그와 함께 이런 퇴행성 심장 판막 질환 환자도 점점 많이 이제 증가되고 있어서 이들 질환의 중요성이 이제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도 시비어 아오르틱 스테노시스 환자 수가 외국 대비 특히 미국, 일본, 대만에 대비 찾아지는 율이 디텍션율이 한 2에서 10%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건보 데이터를 보면 한 0.1% 정도 AS 진단율이 있고 미국 7%, 일본 4%랑 비교해 보면 상당히 낮게 진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는 것은 저는 환자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심장은 이제 4개의 방으로 되어 있고 방과 방 사이에는 이제 문이 있는데 방이 필요한 이유는 혈액을 가둬서 한 번에 내보내야 압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혈액을 내보낼 때 수축을 할 때 이 판막이 활짝 열리면서 나가게 되고 이제 이완하면 닫히게 되는데 이와 같은 판막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이 과정이 하루에도 15만 번씩 일어나서 이제 60세가 넘으면 한 20억 번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판막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판막에 석회화가 일어나서 들러붙게 되는 현상이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증 환자의 좌심실을 보면 정상과 달리 굉장히 두꺼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혈액이 나가기 어렵게 되면 이 프레저 오버로드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프레저 로딩이 대동맥 좌심실 벽을 점점 두껍게 만드는 근본 원인인데요. 파이브로시스가 이제 진행이 돼서 이렇게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좌심 방 압력도 올라가게 되고 이것이 폐정맥, 폐동맥, 우심실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제 과정을 밟게 됩니다. 아오르틱 스테노시스는 어느 정도 진행되면 딱 스톱하는 그런 질환이 아니고 프로그레시브한 질환입니다. 계속 진행하는 질환이게 되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대동맥 판막에 이제 염증이 일어날 때 이 염증 자극에 의해서 밸브 인터스티셜 셀이 영향을 받아서 점점 이 셀에 변성이 일어나 오스테오블라스틱한 밸브 인터스티셜 셀로 바뀌게 되면서 여기서 매트릭스 베지클을 내서 석회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한번 이렇게 바뀌어진 오스테오블라스틱 밸브 인터스티셜 셀은 원래의 세포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점점 이런 세포가 많아져서 질환이 진행하면서 석회화는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실례로 저희 병원에서 시비어 아오르틱 스테노시스 환자의 판막을 떼어내서 염색을 했을 때 보면은 염증 세포가 여전히 많이 이제 존재하고 디지즈가 활발히 일어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처음 시작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죽상동맥경화 리스크 팩터랑 같이 겹치게 되는데요. 이런 리스크 팩터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이 이제 노멀 아우틱 밸브에서 작용을 해서 스크로시스 단계가 가면은 2단계부터는 이제 이런 리스크 팩터와는 관계없이 아까 말한 그 밸브 인터셀의 변화에 의해서 이제 칼시피케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성은 아오르틱 스테노시스는 이런 마일드 모더릿 시비어로 가면서 점점 카디악 데미지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모더리트 아오르틱 스테노시스라고 해서 베나인 디지즈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즉 그 시비어 아오르틱 스테노시스로 이제 수술을 받아서 치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어느 정도 카디악 데미지가 왔냐에 따라서 예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전혀 카디악 데미지가 안 환자, LV만 데미지가 온 환자, LA 마이트랄까지 오신 분, 펄모너리 바스큘라처, 그 다음에 RV 데미지까지 오신 분 이렇게 세 군데로 보면은 LV 데미지는 쉽게 말해서 이제 LVH가 이제 좌심실 비대가 왔다든지 아니면 다이스톨릭 디스펑션이 생겼다든지 이젝션 프랙션이 떨어졌다든지 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LA 데미지는 이제 에트리얼 피브릴레이션, 이쪽은 이제 펄모너리 하이퍼텐션이 생겼을 텐데요. 수술을 받더라도 이런 데미지 정도에 따라서 그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은 것을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즉, 그 시비어 아오르틱 스테노시스로 진행을 됐을 때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예후가 좋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사실 에코로 보면 쉽게 그 진단할 수 있는데요. 모든 환자를 다 에코할 수는 없을 거고 이제 어떻게 그 찾아낼 수 있냐면 청진으로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우측 그 세컨 인터코스탈 스페이스를 저희가 이제 아오르틱 에어리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이제 청진기를 댔을 때 뭔가 씩씩하는 소리가 이제 계속 들리면은 이제 쉽게 의심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들리게 되면은 양쪽 경동맥을 한번 청진했을 때도 같은 소리가 들리면 이분은 아오르틱 스테노시스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확진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의 이제 정도를 평가할 때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는 가장 좁아진 부분을 지날 때의 최고 혈류 속도, 그 다음에 그 대동맥 판막과 판막을 전후로 해서 이제 좌심실과 상행 대동맥 사이에 이제 압력 차, 그 다음에 이제 대동맥 판막이 가장 넓게 벌려졌을 때의 면적,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보는데요. 그 면적은 일단은 이제 보통 다 완전히 정상일 때 열렸을 때는 이제 3, 4cm의 자승인데 그 중증이 되면은 이제 1cm 자승 이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환자들한테 말할 때 가장 편한 게 그 픽 벨로시티인데요. 이게 초속 4m가 넘으면 중증이다. 정상은 이제 2m 이하로 흐르는데 저는 그래서 비율을 이제 시냇물로 많이 얘기합니다. 시냇물 간격이 넓으면은 이제 속도가 천천히 흐르지만 이제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빨라지는데 초속 4m 이상이 되면 중증이 된다. 네, 압력차는 40 이상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제 지표가 돼서 441 이렇게 이제 보통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시비어 AS 환자에서 AVR, 아우틱 밸브 리프레스먼트를 고려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2020년 ACC AHA 가이드라인과 2021년 이제 ESC 가이드라인에서 아주 잘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이 AS의 그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요. 그 간단하게만 그냥 그 듣기만 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아오르틱 스크로시스 단계 그를 이제 스테이지 A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마일드, 모더릿 AS를 이제 스테이지 B, 프로그레시브 AS라고 하고 이제 시비어 AS부터 이제 CD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심토마틱 시비어 AS 단계를 C1, C2로 해서 아심토마틱, 둘 다 아심토마틱한데 여기는 이제 그 LV 이젝션 프랙션이 50% 이하가 됐을 때를 이제 C2라고 하고 있고요. D는 이제 심토마틱 시비어 AS인데 D1이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심토마틱 시비어 이제 하이그랜트 AS 이제 일반적인 시비어 AS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D1이 되겠고요. D2는 심토마틱 하긴 한데 그 Vmax가 4가 안 되는 이제 노플로 노그랜트 시비어 AS이고 D3는
이젝션 프랙션이 정상인데도 Vmax가 4가 안 되는 그런 패러독시칼 시비어 AS라고 이제 부르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카디악 아웃풋, 스트로크 볼륨 인덱스가 아주 카디악 아웃풋이 낮으면 이런 현상이 이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는 이제 그거에 준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이제 패러다임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밝히는 거는 이제 증상이 있냐, 증상이 없냐 이거에 따라서 나눠지게 됩니다. 증상이 있으면은 이제 시비어 AS다, Vmax가 4가 넘거나 프레저 그레디언트가 40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아우트백 밸브 리플레이스먼트를 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경우에 서지컬로 갈 거냐, 타비로 할 거냐는 이제 뒤에 다시 나누게 되겠습니다. 근데 증상이 있는데 Vmax가 4가 안 된다. 근데 이젝션이 낮다. 이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도브타민 스트레스 에코를 해서 4가 넘게 되면 이제 당연히 이제 아우트백 밸브 리플레이스먼트를 하고 이제 이젝션 프랙션이 50 이상인데도 CBO AS, ABA, 그러니까 아우틱 밸브 에어리어는 CBO AS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스트로크 볼륨을 봐서 스트로크 볼륨이 낮으면 이제 그때는 이제 ABR을 한다. 그래서 보통 이쪽은 이제 조금 복잡해지니까 이제 심토마틱 CBO AS는 이제 수술하거나 탑일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심텀이 없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쪽 모더릿 AS는 이제 다른 카디악 서저리 할 때 이제 같이 해주는 거는 이제 뭐 상식적인 거고요. 이제 심텀을 본인이 모른다고 할 때, 근데 Vmax는 4가 넘어서 시비어 AS일 때 이젝션 프랙션이 낮다면은 이제 ABR을 하고 다른 카디악 서저리를 하게 되면은 그때 당연히 같이 하고 트레드밀을 시켜서 혈압이 떨어지거나 얼마 트레드밀을 못 하거나 ST 변화가 오거나 이럴 경우에도 이제 ABR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도 Vmax가 이제 초속 5m를 넘는 이제 베리 시비어 AS라든지 이런 뭐 내피드 디지즈 프로젝션 이런 경우에도 수술을 해라고 그러는데 요 단계가 되면 조금 복잡해지시니까 또 하나는 이제 연세들이 많아지면 과연 증상을 어떤 거로 볼 거냐라는 문제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CBO AS가 되면은 점점 활동을 줄이면서 본인은 증상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신 경우도 상당히 있는데 그 경우 트레드밀을 시켜보면은 이제 얼마 운동을 못 하시거나 굉장히 심한 호흡곤란을 느끼시거든요. 그 다음에 CBO AS 환자가 ABR을 받을 때 어떤 때 탑을 시키고 어떤 때 서지컬 ABR을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수술은 당연히 이제 불편한 점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가슴을 열고 이제 이런 이제 피를 바깥으로 뽑아서 체해 순환을 하고 이제 밸브를 제거하고 이제 인공판막을 이제 꼬매서 이제 하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서지컬 티슈 밸브가 들어갈 때 보면은 이쪽 수처 링이 있기 때문에 실제 환자의 애누루스보다 작은 판막이 들어가서 애누루스가 작은 할머니들은 조금 한번 수술을 할 때 고려를 해봐야 된다. 수술이 꼭 필요한지 아니면 타비로 갈지를 적극 고려하는 게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타비는 이제 이런 판막에 이제 수처를 하지 않고 직접 갖다 풍선이나 혹은 이제 자가 확장 시스템을 통해서 붙이기 때문에 페이션 프로스테이스 미스매치가 이제 없게 됩니다. 그래서 타비 시술이라 하면 이런 대퇴동맥을 통해서 이제 와이어를 레프트 벤트리클 아펙스에 위치시키고 그 와이어를 통해서 이제 밸브가 장착된 카테터 시스템을 요 판막에 위치시켜서 이제 풍선 혹은 자가 확장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자기 판막을 사이너스 발살바에다 밀쳐내고 이제 새로운 타비 판막이 이제 그 위치에 위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타비 시술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2020년 ACC AHA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일단 이 심토마틱 시비어 AS가 아니다 이러면은 이제 아까 말한 그런 이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하는데
이 심토마틱 시비어 AS이고 타비도 할 수 있고 수술도 할 수 있는 환자인 경우에는 이제 나이를 가지고 이제 그 타비냐 수술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80 이상이면 타비가 클래스 1이 되고 수술이 2A로 타비보다 그 레코멘데이션이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 80이 넘으면 이제 타비를 우선적으로 해라. 그리고 65세 이하는 수술을 우선적으로 권유해라. 65세 이하에서는 타비가 권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에서 80세 사이는 타비나 수술이나 다 클래스 1 인디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타비를 할 수도 있고 수술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환자와 가족들과 쉐어드 디시전 메이킹이란 과정, 그러니까 서전도 얘기하고 카디올로지스트도 얘기하고 그것을 가족들이 그 의료진의 얘기를 듣고 최종 결정하라 하는 것이 이제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나온 이제 유럽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나이가 조금 아래로 내려가서 75세 이상에서는 타비를 우선시하고 아니면 수술의 고위험도이면서 타비가 적합하면 타비를 해라. 근데 75세 이하이면서 수술의 저위험도인 사람들은 수술을 해라. 그 나머지 환자들은 쉐어드 디시전 메이킹을 통해서 환자 가족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줘서 수술을 결정하든지 타비를 하든지 하게 해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이제 80세 이상 타비를 우선시하고 유럽은 75세 이상은 이제 타비를 우선시하고 그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이제 수술을 우선시하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라. 뭐 이렇게 이제 공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그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제 가장 큰 이유는 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발표된 이제 수술을 할 수 없는 사람, 하이 리스크 환자, 인터미디에이트, 그다음에 노 리스크 환자에서 수술이 좋냐, 시술이 좋냐를 이제 그 발표를 했는데 뭐 수술과 거의 차이가 없거나 수술보다 조금 더 그 노 리스크 환자에서는 타비가 더 좋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수술의 위험도에 따라서 탑이라냐 수술하냐는 필요가 없고 나이가 가장 중요한 인디케이션이 이제 된 것입니다. 이제 타비 프로시저 방법에 대해서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리면 타비는 이제 시작은 이렇게 거의 수술을 이런 분들은 이제 받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쇠약하고 이제 고령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 타비 시술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왔는데 초기 타비 시술은 다 전신 마취하고 T를 넣고서 이제 했는데요. 그 후에 이제 그 마취과 선생님들이 해주는 이제 인투베이션을 안 하고 이제 모니터드 아네스테시아 케어 조금 깊은 수면을 취하면서 하는 그런 맥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캣방에서 미다졸람 같이 수면 내싱할 때 쓰는 것만 이제 투여하고 이제 하는 이제 미니멀리스트 타비를 이제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이렇게 많으시고 체격이 왜소하지만 이제 시술 시간도 짧고 이제 미다졸람만 주고 하니까 바로 깨어나시고 넥스데이 디스차지가 가능한 이제 그런 시대로 이제 바뀌게 돼요. 타비 프로시저를 보면은 제가 이런 바이커스피드 환자를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 한 거를 이제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분은 이제 그 타이반 바이커스피드 아오틱 밸브여서 이제 이렇게 밸브가 가운데 잘 안 열리고 이제 양쪽으로 심한 그 석회화가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와이어를 그 페모럴 아테리를 통해서 그 엘브에 위치시키고 이제 발론으로 프리 다일레이션을 좀 하고 있고요. 이렇게 와이어를 통해서 이제 타비 밸브가 장착된 카테터 시스템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카테터 시스템을 여기 이제 돌리면서 이제 요 방향을 이렇게 조절해서 아치를 무사히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방향을 이제 꺾어서 이제 그 방향 이쪽 방향으로 이제 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와이어를 잘 잡아주고 이제 판막을 이제 통과시킨 다음에 판막이 잘 통과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당시는 이제 페이스메이커를 통해서 이제 랩트 페이싱을 해서 혈압을 순식간에 이제 50 이하, 펄스 프레셔 10 이하로 줄이면서
이렇게 그 인플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인플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자기 판막이 이 옆에 사이너스 발살바로 위치하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탑입 판막이 이제 위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 T로 확인하게 되는데 요새 이제 T로 확인하지 않고 TT로 이제 다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미니멀리스트 탑이는 이분들이 대부분 고령이기 때문에 그 보통은 입원해서 다음 날 이제 카디악 밸브 CT랑 그 아orta CT 엔지오를 조영제 한 번만 줘서 이제 같이 이렇게 두 개를 얻어가지고 이제 애놀라 에어리를 측정하고 페모랄 아테리에서 이제 올라가는 그 어센딩 아ort까지 루트 올라갈 때 어떤 장애가 없는지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과거에는 루틴으로 했던 이제 트랜스 에스파지아 에코나 이제 코로나 엔지오는 이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흉부외과랑 이제 심장 통합 진료를 이제 시행을 해서 타비를 할 건지 이제 그 수술을 할 건지를 이제 결정을 하고 타비로 결정이 되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하이브리드 오퍼레이팅 룸에서 했던 이제 맥 방법이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요런 이렇게 마스크를 안 하고 이제 산소 이제 벤틸레이터를 연결했는데 저희는 간단하게 산소 마스크만 하고 이렇게 이제 그 트랜스페모랄도 이제 한 군데만 이렇게 펑처를 해서 시스를 올리고요. 보통 나이트 라디알 아테리를 통해서 이제 픽테일을 이제 이쪽으로 위치시킵니다. 그래서 아테리얼 펑처는 이제 라디알 아테리와 그 페모랄 아테리를 펑처를 해서 이렇게 타비를 한 다음에 지혈을 시킬 때 프로타민을 줘서 얼리 엠블레이션 6시간 후에는 엠블레이션을 하게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날 제너럴 워드 가서 한번 트랜스에스파지알 에코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퇴원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전신 마취를 하던 것이 미니멀 세데이션이 됐고 식도 초음파를 했던 것이 이제 경흉부 초음파로 바뀌었고 템포럴 페이스메이커를 넣어서 RV 페이싱을 했던 것이 이제 LV 와이어를 통해서 이제 페이싱을 해서 이런 템포럴 페이스메이커 위험성을 좀 줄여줬고 그 페모랄 아테리는 하나만 사용하게 되니까 마치 예전에 그 페모랄 아테리를 통해서 PCI 했던 것과 비슷한 그런 이제 컨디션을 만들게 됩니다. 타비를 할 거냐 수술을 할 거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걸 이제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데요. 서지컬 리스크가 높으면 이제 타비를 선호하게 되겠고요. 나이가 이제 많으면 이제 타비를 선호하게 되고 이전에 카디악 서저리를 한번 했으면 이제 타비를 하게 되고 나이가 젊더라도 이제 이런 쇠약 정도가 아주 심하면은 이제 타비를 하게 되겠고 엔도카다이티스가 이제 의심이 되는 상황은 당연히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복잡한데요.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체스트 라디에이션을 받았거나 포설렌 아orta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타비를 이제 선호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바이커스비 아오틱 밸브가 있으면서 80대 이하에서는 주로 이제 수술을 많이 선호하고 타비하기 좀 어려운 그 위험한 그런 코로나리 오스티움이 낮다든지 그 엘비오틱 카시피케이션이 아주 많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카디악 럽처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수술을 선호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 그러니까 시술하기 편안하면서도 나이가 많고 어떤 수술하기 곤란한 상황 이런 경우는 이제 타비를 하고 이제 젊으면서 수술에 노리스크고 이러면 이제 수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제가 경험했던 케이스를 보면은 이분은 한 72세 정도였었는데요. 그러니까 수술 위험도는 아주 낮고 프레일하지도 않고 그 활동 정도도 강한데 본인이 그 굉장히 타비를 이렇게 원했습니다. 수술은 절대 안 받겠다. 자기 그 친구가 수술해서 안 좋은 경우를 이제 경험했던 이제 환자분이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분의 그 라이트 코로나리 아테리 오스티움 가까이에 이렇게 청크 칼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슘이 바로 라이트 코로나리 아테리 오스티움에 있어서 여기를 막을 가능성이 타비를 하게 되면 막을 가능성이 높다. 이 리플렛도 길고 라이트 코로나리 아테리 오스티움을 막는다 이거는. 그래서 수술을 이제 권유하셨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 타비를 이제 본인이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RCA에다가 카테터를 넣고
이렇게 미리 발론을 이제 위치시킨 다음에 여기 이제 카테터가 들어가 있고 발론이 미리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탑이 판막을 이제 점점점 이렇게 셀프 익스펜딩 판막을 오픈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셀프 익스펜딩 판막이 이제 다 오픈인 다음에 사진을 이제 찍었더니 이제 RCA 오스는 괜찮은 것 같아서 발론 인플레이션을 하고 다시 이제 사진을 찍었더니 RCA 오스가 굉장히 좁아져 있고 플로가 잘 나쁜 것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여기가 저희 예상대로 오클루전이 거의 될 단계에 있어서 바로 스텐트를 넣어서 거기를 확보해줘 오스티움을 이제 열어주고 이제 아우토그램을 했을 때 탑입 판막도 잘 위치해 있고 나이트 코로나리 아테리도 잘 조용지는 것을 봐서 시술은 성공적으로 됐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이렇게 이제 조금 나이가 75세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수술이 더 적합한 시술이 위험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로 많이 보내는데 이제 수술을 정 원하지 않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탑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어떤 모다리티를 선택하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질문 3번과 유사해서 제가 대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 65세 미만에서는 롱텀 듀러빌리티가 증명이 안 됐습니다. 현재 이제 탑이 판막이 탑이와 서지컬 에비아를 비교한 게 RCT 중에서 가장 낮은 에이지가 73세입니다. 그러니까 75세 이상에서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는데 75세 미만에서는 데이터가 조금 부족하고 특히 70세 미만에서는 더더욱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럽 심장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보면은 이제 75세 이상에서는 탑의를 권하고 75세 미만에서는 이제 수술을 권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게 되고요. 더군다나 65세 미만에서는 그러니까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액티브하기 때문에 80세 이상, 75세 이상에 비해서 그래서 65세 미만에서는 더더욱 지금 아직 티슈밸브의 듀러빌리티도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듀러빌리티 증명이 돼야 돼서 레커멘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75세 이상은 사실 탑의를 하는 게 맞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되고요. 70세 미만은 이제 수술이 당연히 더 좋겠다. 70세에서 75세 사이는 어떨 거냐는 앞으로 데이터가 더 축적되면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탑입 판막은 서지컬 티슈밸브에 비해서 니플리스 스롬보시스가 조금 더 이제 많게 되는데 이분들이 항혈전제 선택이 고령이기 때문에 아직도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메이커 이슈 문제도 있고 코스트 이슈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60세 이하 특히 70세 이하에서는 이제 레커멘드 되지 않고 있는데요. 롱텀 듀러빌리티는 이제 많이 이제 얘기가 돼서 이제 노션 RCT라는 로 서지컬 리스크 환자를 이제 8년간 팔로우한 걸 보면은 여기 밑에만 이제 보면은 밑에가 이제 프레저 그레디언트인데요. 파란 게 이제 탑인데 처음에 탑의를 받고 나서 바로 거의 1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이 8년째까지 잘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서지컬 티슈밸브는 이제 탑의보다도 약간 한 2에서 5mm 워클이 조금 높은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올라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올코즈 모텔리티도 탑이나 이제 수술이나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듀러빌리티 여러 가지 데피니션인데 이 듀러빌리티 이슈에 있어서도 수술이 10.6%, 탑의가 7.3%로 이 정도면 증명이 되는데 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 더 많은 숫자가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탑의는 점점 이제 인디케이션을 넓혀가서 지금 현재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아심토마틱 시비어 AS를 넘어서서 모더릿 AS에서도 이제 탑의의 유용성을 이제 검증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바이오 프로세스 페일리어 그러니까 이전에 수술로 티슈밸브를 넣었던 경우에도 지금 이제 온고잉 트라이얼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제 퓨처 트라이얼도 이제 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CBO 에이스 환자의 매니지먼트에 있어서 과거와는 달리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제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미니멀리스트 탑의가 등장하면서 점점 더 그 낮은 연령층에서도 이제 탑의의 적응증을 이제 넓히려는 시도가 있고, 하지만 아직 70세 미만에서 이제 탑의의 이 롱텀 듀러빌리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직은 이제 탑의를 추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브클리니컬 리플렉스 스롬보시스도 이제 큰 이슈인데요. 지금 현재 이분들이 대부분 고령 환자들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80세 이상에서는 이제 사이너스 리듬의 탑의를 받으신 분들은 다 클로피도그램 단독만 주고 있는데, 아주 드물게 이렇게 리플렉스 스롬보시스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플렉스 스롬보시스가 생기면 이것이 이제 점점 두꺼워지면서 파이브로시스가 일어나고 칼시피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이 밸브 자체가 망가진다. 그래서 조기에 밸브 페일러가 와서 또 세컨드 프로시저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이제 이슈가 있어서, 이런 갈릴레오 트라이얼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그러면은 이분들한테 노악을 주면 어떠냐. 그래서 노악을 줬더니 오히려 항혈소 환자에 준 군보다 더 프라이머리 엔도포인트가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이유는 이분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이런 노악을 주게 되면 블리딩으로 인한 이제 올코조 데스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그런 분석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탑의 환자들한테서 노악을 적극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심장학회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탑의를 받은 이제 그런 환자들한테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램을 줄 수도 있고, 혹은 와파린을 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어떤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분명치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코스트 이슈인데요. 최근에 했던 저희 환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게 이제 흉부외과랑 같이 통합 진료를 하면서 기록하는 이제 기록지인데요. 73세인 경우에 이분이 이제 증상도 심하고 최고 혈류수도 초속 4.3m에서 중증의 환자임을 맞는데, 수술 위험도는 3.54점으로 이제 저위험군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에 2022년 5월 달에 심평원에서 난 고시를 보면 저위험 환자 80세 미만에서 저위험이면 본인 부담이 2,6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80세 이상은 본인 부담이 160만 원만 되기 때문에 뭐 부담 없이 탑의를 할 수가 있는데, 80세 미만은 이렇게 STS 스코어라는 걸 계산해서 수술 위험도를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은 160만 원, 중간 위험은 1,600만 원, 저위험은 2,600만 원을 내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이제 사업인데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어서 최소 50% 이상 자기가 냈던 천만 원 이상의 의료비를 내게 되면 이제 자기가 냈던 의료비에 이제 50%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중간 위험이나 저위험도 많은 혜택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미케니컬 아오틱 밸브 페일러나 바이오 프로스테틱 아오틱 밸브 페일러 때 탑의 시술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미케니컬은 불가능합니다. 바이오 프로스테틱은 가능한데요. 제가 최근에 했던 환자를 설명드리면 82세 환자신데 2012년도에 그때 이제 마이트럴 밸브 리플레이스먼트와 아오틱 밸브 리플레이스먼트를 이제 받으셨고요. 근데 2017년도에 5년 후에 인펙티브 엔도카다이티스가 생겨서 다시 마이트럴 밸브와 아오틱 밸브를 같이 이제 리드 오퍼레이션을 받았는데, 1년 있다가 2017년도에 받고 1년 후에 이쪽 밸브를 갈아낸 옆쪽 파라밸브라라고 하는데요. 파라밸브라 에어리어에 심한 리거지테이션이 생겨서 이쪽으로 이렇게 아오틱 리거지테이션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아오틱 밸브 인펙티브 엔도카다이티스에서 생기면서 거기가
티슈가 그 프라이블해지니까 그 꼬맨 부위가 이제 터지면서 아우틱 밸브, 프로스테틱 아우틱 밸브와 자기 그 티슈 사이가 벌어지면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아우틱 리거지테이션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3번 수술을 할 수가 없다, 서전이. 그 저한테 의뢰가 와서 제가 이런 그 바스큘라 플러그를 이용해서 그 사이를 막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수술로 집어넣은 이제 아우틱 밸브고, 이것이 이제 그 바스큘라 플러그를 이용해서 파라밸뉼라 닉을 이제 막은 건데요. 그로부터 이제 4년 후에 그 다시 또 그 올솜네아가 생기고 TE를 해봤더니 뭔가 그 부위에 뭔가 또 그 리거지테이션이나 플로가 보여서 그 아우토그램을 했더니 심한 그 아우틱 리거지테이션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CT를 찍어봤더니 위에서부터 쭉 밑으로 내려가면 이 바스큘라 플러그고, 수술로 넣은 이제 그 수술용 그 판막인데요. 그 사이가 다시 또 넓어지면서 파라밸뉼라 닉이 크게 생긴 것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틈을 이제 메꿔줘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바스큘라 플러그고, 이거는 이제 티슈 밸브고, 이 틈을 메꿔줘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 수술로 집어넣은 판막이 21mm이기 때문에 인터널 다이아미터가 17mm여서 그 탑이 판막을 넣으면 20mm를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20mm를 넣으면 요 안에만 이제 위치하게 되고, 이 닉은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했던 것이 요 아틀라스 골드라는 이제 그 아주 딱딱한 그 풍선으로 이렇게 인플레이션 프레저를 올려서 12기압 이상이 되면은 이 수술로 집어넣은 판막을 프랙처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판막을 12기압, 14기압을 넣어서 이제 프랙처를 시키려고 했는데 조금 잘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탑이 판막을 먼저 이제 집어넣고, 성공적으로 집어넣고, 그 보면은 이제 성공적으로 집어넣어도 여기 이제 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아틀라스 골드라는 이제 프랙처 시키는 이제 풍선을 이용해서 요 인플레이션을 올리면 올릴수록 여기가 조금씩 이제 간격이 좁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어느 이상 돼서 판막이 부러지면 프레저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프레저가 뚝 떨어져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중단하고 봤더니 이렇게 판막을 연결하는 라인이 이제 끊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서 판막 프랙처가 성공적으로 됐다. 그래서 이 틈이 메꿔지고, 그래서 아우틱 리거지테이션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을 이제 볼 수 있었다. 다음날 에코했더니 거의 파라밸뉼라 닉이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어서요. 이분은 이제 성공적으로 지금까지 그 시술받고 6개월까지 먼저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제 91세 남성이고, 이제 2005년도에 타병원에서 이제 수술로 대동맥 판막을 받았는데 다시 그 좁아져서 저한테 오셨고요. 안동에 사시는 분인데요. 이제 셀프 익스펜더블 판막을 이용해서 이제 시술을 하고, 이제 풍선으로 거기를 이제 더 넓힌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잘 치료가 돼서 지금까지 잘 지내시고 계십니다. 이런 미케니컬 밸브는 그 이런 타비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다시 니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고요. 바이브 프로스테틱 밸브는 티슈이기 때문에 이제 타비가 가능하고, 그렇지만 이제 보통 수술 때 작은 판막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타비를 하더라도 이제 프레저 그라디언트가 남게 되는 헤모다이나미칼이 별로 그 크게 좋지 않은 상황이 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밸브 프랙처를 시키고 거기에 더 큰 판막을 넣어서 그 프레저 그라디언트를 많이 줄이게 됩니다. 현재까지 저희는 이제 한 753명의 판막을 넣었고, 이제 5월 달에 타비가 보험이 되면서 이제 환자 건수가 이제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시술은 이제 그 대부분 이제 고령 환자한테서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그 저희 나라 상황을 좀 많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심평원 건보 데이터를 이용해서 타비와 서지컬 ABR의 그 1년 올코즈 데스를 봤을 때 수술에 비해서 이제 타비가 올코즈 데스는 이제 많이 낮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스트로크는 거의 비슷하게 오지만 페이스메이커는 타비가 굉장히 많이 그 넣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이제 전체적인 그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강의를 한 분의 이제 그 정리한 건데요. 지금 이제
이제 타비는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환자에서 살 수가 있고 무증상 환자, 모더릿 AS인데 하트페일러가 있는 환자한테서도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이루어져서 이 환자들한테서 아마 전부 다 타비가 될 것인데 그것이 에이지 리밋이 있다. 보통 에이지 리밋을 현재는 이제 75세로 보고 있고 이제 많은 의사들이 이제 70세 미만까지 70세까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다. 심텀이 없는 모더릿 AS는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서베일런스 하면서 얼리 트리트먼트가 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 저의 이제 강의의 그 서머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시간 강의를 드렸는데요. 좀 지루했을 수 있는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상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